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면서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기존 잠수함의 외형을 키운 모습으로 여러 핵 탑재 미사일을 운영할 목적이지만 비정상적인 외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발표에는 기만과 과장이 있다면서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한 모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에서 열린 김군욱 영웅함 진수식 모습입니다.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핵 잠수함이라면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상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이 있습니다. 작은 발사관이 6개, 큰 발사관은 4개로 구분됩니다. SLBM 발사관이 없는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한 3,000톤급으로 여러 핵탑재 미사일을 운용할 목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발사관이 한 10개 정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직경이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SLBM도 가장 작은 잠수함 발사 KN-23 있잖아요. 그거부터 출발해서 북극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그 다음에 나머지 작게 보이는 거는 SLC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도 포함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교수도 대형 발사관 4개는 북극성 3형 이상의 미사일을, 후방 쪽 작은 발사관 6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장착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미사일 데크 크기를 키웠다며 잠수함 운용에 적지 않은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디자인이 변경되는 관계로 잠수함으로서의 정숙성과 또 기동성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잠수함의 운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함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축하 연설을 통해 김군욱 영웅함이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 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보유한 중형 잠수함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면서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과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의 발전된 동력체계 도입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중형 잠수함을 진수함에 따라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해상에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김 위원장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발언과 관련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도입에 대한 얘기는 러시아를 당연히 필수적인 코스로 하되 북러 정상회담 내지는 고위급의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치적으로 더 앞당기고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고 또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 정상 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합참 관계자는 북한 잠수함의 외형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진수식을 통한 기만과 과장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8일 공개한 신형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욱 영웅함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 매체가 프랭켄서브, 즉 프랭켄슈타인 잠수함이란 별명을 붙이면서 골동품 잠수함을 기괴하게 개조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 월조는 8일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며 공개한 김군욱 영웅함 진수식과 관련해 골동품인 로미오급 디젤 전기 잠수함을 이렇게 기괴하게 개조한 것은 보복 핵공격 능력을 갖춰 핵 억지력을 얻겠다는 북한 정권의 꿈을 가리킨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월조는 특히 김군욱 영웅함의 원본으로 지목한 로미오급 잠수함은 옛 소련이 설계한 재래식 잠수함이라면서 이 잠수함이 진수됐다고 해도 소음이 심한 구형 재래식 잠수함을 개조한 만큼 북한이 보복 핵공격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존의 이 같은 평가는 김군욱 영웅함의 선체 상부 구조물 뒤편에 거대한 발사관을 추가하는 등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개조가 이루어진 데 대한 것으로 소설 프랭켄슈타인에 등장하는 인조인간의 짜집기 된 신체에 빗댄 겁니다. 이번 주말부터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연례 동방경제 포럼에 북한을 포함해 10여 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연해주 주정부가 밝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기간 방러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러시아의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연해주 주정부 대변인인 베라 셰르비나 제1부지사는 8일 중국과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몽골, 싱가포르 대표단도 올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인도와 북한, 벨라루스 대표단도 참석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셰르비나 부지사에 따르면 중국 대표단은 장궈칭 부총리가 이끌고 라오스와 미얀마는 각각 부통령과 부총리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며 인도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필리핀, 벨라루스 등은 러시아 주재 대사가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해주 정부 측은 그러나 포럼 참석이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문 여부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누가 북한 대표단을 이끌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15일 서울에서 제4차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과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차관 간 2+2 형태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보니 젠키스 국무부 군비통제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이 또 한국에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수석 대표로 참여합니다. 양측은 미한 정상이 지난 4월 채택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효과적 이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러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발사대를 다시 개방해 새로운 발사체 발사가 임박한 징후인지 주목됩니다. VOA가 서해 위성 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민간 위성업체 플래넷랩스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새 발사 패드 내 이동식 조립 건물이 남쪽으로 약 60m 움직이고 그 아래에 있던 발사대가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존 발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 지점은 북한이 지난 5월 이른바 정찰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이며 이동이 확인된 직사각형 형태의 이동식 조립 건물은 가로 50m, 세로 30m 규모로 평소 발사대를 위에서 덮고 있다가 발사체 발사에 앞서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빗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북한이 이른바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공언한 만큼 세 번째 발사를 앞두고 북한이 이곳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